축성 기술로 본 한국의 성곽 2차 시 성곽과 토목 기술. 성곽 속으로. 좌랑님, 성곽은 건물이나 고분, 제방 등 다른 유적들에 비해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네, 바로 기술 의존도가 높은 토목 건축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축성을 위해서는 입지 선정과 측량, 축성 재료 선택, 축성 기초 조성, 채성벽과 여장 쌓기, 집수 및 배수 시설 설치, 성문과 성내 건축물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정과 많은 숙련된 기술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공정은 개별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했으며 각 공정이 결합되어 완성된 최종 단계의 성곽에는 축성 집단의 기술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완성된 성의 외형만 보고 모방하여 똑같은 성을 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축성법이 완전히 구별되는 것은 해당 집단의 축성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며 축성 주체에 따른 다양한 성곽 유형을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축성 기술이 토목 기술에 근거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성 재료에 따라 축성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시대적 배경. 좌랑님, 성곽이란 정확히 무엇을 일컫나요? 성곽은 인위적으로 장애물을 만들어 적이 공격하기 어렵도록 만든 시설을 말합니다. 성곽을 만드는 재료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나무지만 나무는 내구성이 약하고 견고한 구조물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흙이나 돌로 토성이나 석성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토성이나 석성은 땅 위에 쌓아 올린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성곽 자체의 중량과 내부의 압력을 비롯하여 지진이나 강풍, 폭우,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에도 버텨낼 수 있도록 견고하게 쌓는 것은 각 시대별 축성 기술자들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해서는 토목공학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네요. 성곽을 붕괴시키는 원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중과 외력입니다. 하중이란 성벽의 무게가 짓누르는 힘을 말하며 강풍이나 지진처럼 일시적으로 구조물의 측면에 가해지는 압력을 외력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지지력입니다. 성벽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닥에서 받쳐주는 지지력이 필요합니다. 견고한 집안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는 내력입니다. 응력이라고도 하는데 성벽 내부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을 말합니다. 내력은 성벽 기저 위에서 높이의 3분의 1 지점에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견고한 성곽이라 함은 이러한 물리적인 힘을 토목 기술로 극복하여 성곽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이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축성 기술에 반영된 기술적 요소를 분석하면 축성 당시의 기술 수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토목 기술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성곽. 고구려의 축성법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고구려의 축성법은 토성과 석성을 결합한 토심석축공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심석축공법은 판축의 방법으로 토축부를 먼저 조성하고 석축으로 마감하는 공법이며 구조목으로 사용된 영정주의 흔적이 토축부에서 확인됩니다.
토심 석축공법은 요즘의 보강토 옹벽처럼 축성에 따르는 비용과 인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성 내부의 공간 확장을 극대화하고 축성 입지 선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발달된 토목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렇다면 백제는 어떠한가요?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 남조와의 기술 교류를 통하여 흙으로 성을 쌓는 원천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도성을 포함한 방어용 산성들을 대부분 토성으로 구축하였습니다. 토성의 축조 방법도 한성 백제 시기에서 웅진 사비 시기로 가면서 단순 성토 위주에서 정교한 판축 기법으로 이행되어 갑니다. 그런데 토성은 석성에 비하여 축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축 구조물은 안식각을 유지하지 않으면 쉽게 붕괴되므로 경사를 급하게 할 수 없어 방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비 시기에는 고구려의 축성 기술을 받아들여 토심 석축 공법으로 구축된 석축성과 신라의 축성 기술이 반영된 협축식의 축성 공법도 등장하게 됩니다. 신라는 어떠한가요? 신라는 목책과 토성 위주의 성을 구축해 오다가 5세기 후반 3년 산성 축성 시점을 전후 시기부터 삼국 중 가장 견고한 석축성을 구축하는 기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협축식으로 쌓은 높은 성벽과 보축 성벽, 현문식 성문, 편암계의 성도를 세장방형으로 가공하여 쌓은 정연한 석축과 사다리꼴 모양의 수구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신라의 석축성은 기술적 완성도가 높고 규격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마도 대장 척당이라고 하는 축성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자 집단으로 이루어진 부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은 통일신라의 축성법을 알려주십시오. 통일신라의 축성법은 삼국의 축성법을 융합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축성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토성은 기단 성렬의 중심 토루와 외피 토루로 구성된 정형화된 형태로 바뀌어가며 석성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내부는 흙으로 조성하고 석축의 두께는 점점 얇아지게 되어 축성 공력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반면 발달된 석재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단단한 화강암을 자유자재로 가공하여 성곽은 외관의 화려함을 더하였으며 현문식 성문은 출입이 편리한 개거식으로 바뀌어 갑니다. 고려시대에는 거란, 몽골 등 이민족의 침입이 계속되었을 것인데 네, 그래서 고려는 대규모 군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험준하고 높은 산악지대에 대규모 산성을 쌓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청야 입보 전략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산성 방어 별감을 보내어 지역마다 대규모의 석성을 급히 쌓다 보니 가공되지 않은 할석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나무 기둥을 세우고 성벽을 쌓아 성벽에 수직 기둥홈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자연 지형을 최대한 방어에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축성법이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축성기술은 어떠하였나요? 건국 이후 조선은 도성 축성과 함께 고려 말부터 왜구나 홍건적의 방어를 위하여 구축되기 시작한 읍성 축성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세종대에는 축성 신도를 반포하여 읍성 축성 기술을 규격화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읍성의 방어력에 의문이 제기되자 병자호란을 앞두고 남한산성이 수축되었는데 방어력이 높은 성을 쌓기 위하여 중국이나 일본의 축성 기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숙종 때에는 발달된 토목 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산성을 축조하였는데 화약 무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돌의 크기가 대형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축성사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화성 축성 방법에서 보듯이 전돌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공심돈과 오성지, 현안, 포루 등 새로운 축성 기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3) 축성 재료에 따른 기술의 변화.
축성 재료에 따른 기술의 변화는 어떠한가요?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나무입니다. 나무는 모든 형태의 성곽 축성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재료입니다. 나무만을 사용하여 목책을 만들 수도 있지만 토성을 쌓을 때에도 판축을 하기 위해서는 영정주와 횡장목 협판 등에 사용될 나무가 필요하며 석축 성벽을 쌓을 때에도 비계목을 설치하기 위한 다량의 나무를 필요로 합니다. 목책은 땅을 파고 굵은 나무 기둥을 일정한 간격으로 깊게 박아서 고정시키고 그 사이사이를 다시 나뭇가지로 막아서 만든 울타리 형태의 방어 시설을 말하며 토성이나 석성에 비하여 가장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방어 시설입니다. 발굴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은 나무 기둥을 박았던 구멍의 흔적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상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 중 가장 많은 책이 구축되었던 나라는 백제이며 고구려의 목책은 청원 남성골 산성, 연천 호로고루와 전곡리 토성 등에서 이중의 목책 열을 갖춘 목책 유구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흙이로군요. 흙은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이른 시기부터 축성 재료로 많이 쓰인 것이 흙을 재료로 하여 쌓는 토성이며 토성은 주변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흙을 재료로 하기 때문에 손쉽게 성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축 구조물은 그 물리적인 특성상 안식각 이상으로 성벽의 경사를 높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자연 상태의 토성벽은 경사각 28도 정도에서 안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축성을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성벽의 경사가 완만하여 적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토성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기술로는 토성을 견고하게 쌓기 위하여 숯을 깔거나 표면에 불을 지펴 성토층 표면을 소결시키기도 하고 잎이 달려있는 생나무 가지를 일정한 두께로 까는 부엽공법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흙을 쌓는 방법도 단순 성토에서부터 영정주를 설치하고 점질토와 사질토를 교대로 다지는 판축공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돌로 쌓은 석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며 90도에 가까운 급경사 성벽을 구축할 수 있어 적의 공격을 가장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축성 재료입니다. 그러나 돌로 성을 쌓기 위해서는 석재를 가공하고 운반하는 기술이 있어야 하며 중력과 성벽 내부로부터의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달된 토목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석축성에서 축성 시기와 축성 집단의 차이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성돌입니다. 축성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성돌 가공 기술에 따라 사용 가능한 암석의 종류가 달라지고 성돌의 크기와 가공 방법에서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석재 가공 기술의 발달 경향 또한 살펴보세요. 신라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의 석축성의 축성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5세기부터 7세기까지는 편암 계통의 석재로 가공한 세장방형 성돌이 주로 사용되다가 8세기 이후부터는 단단한 화강암을 정교하게 가공한 성돌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려시대에는 전란의 영향으로 성돌의 가공 기술은 다시 후퇴하게 되며 성돌 가공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숙종대입니다. 숙종대의 성돌은 삼국시대의 성돌에 비하여 크기와 무게가 300에서 500kg으로 삼국시대 성돌에 비하여 10배 정도 커지게 되며 그랭이질하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교하게 가공하여 쌓은 성벽을 특징으로 합니다. 다음은 벽돌입니다. 우리나라의 흙에는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벽돌을 굽는 데 너무 많은 연료가 소모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삼국시대에 이미 벽돌 제작 기술이 도입되었지만 벽돌보다는 돌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서 성벽을 쌓는 데는 벽돌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벽돌로 쌓은 최초의 성곽은 강화외성인데요.
벽돌성은 영조대에 강화 유수였던 김시혁이 중국으로부터 벽돌 굽는 방법을 배워와 강화 외성을 벽돌로 구축하였으나 벽돌의 품질이 떨어지고 쉽게 붕괴되는 등 그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전축성 축성 기술은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중국에 다녀온 실학자들에 의하여 벽돌의 효용성이 다시 제기되었으며 그 결과 수원 화성 축성 시에는 벽돌이 대대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벽돌은 크기가 일정하여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나 공심돈 같은 특수 구조물, 그리고 규격화된 견고한 여장을 구축하는 데는 매우 효율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벽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회 몰탈이 필요하게 되어 석회 수요도 급증하게 되었으며 벽돌은 남한산성 여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중요한 성의 여장을 쌓는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석회는 자연 상태로는 생성되지 않는 인공물로서 조개 껍데기나 석회암, 대리암, 배군암 등 탄산칼슘으로 구성된 물질을 950도 이상의 온도로 구워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생석회에 물을 부어 소석회를 만든 후에 황토와 모래를 섞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강회는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집니다. 흉노족이 세운 중국 대하의 도성인 통만성은 이러한 석회 콘크리트로 판축하여 만든 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가들은 통만성의 이러한 축조 공법을 증토 축성이라 하였습니다. 백제 계로왕도 도성을 수축하면서 증토 축성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한성 백제 시기에 이미 강회를 축성에 사용하는 공법이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석회는 그 제작 공정이 까다롭고 위험하여 토목 건축 구조물에 폭넓게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벽화 고분의 내벽을 조성하거나 고분의 돌틈을 메우는 모르타르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성곽 여장에 벽돌 사용이 늘어나면서 조선 초기에는 2개에서 3개소에 불과하던 석회 산지가 19세기에 이르면 전국 50여 개 군현에서 석회가 생산될 정도로 석회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좌랑님, 석재의 가공과 쌓기 방법에 대해 팁으로 알려주세요. 네, 그러도록 하지요. 성곽 축성에 주로 사용되는 석재로는 전리가 발달된 암석에서는 화강 편마암, 운모 편암, 석회암, 점판암, 사암, 그리고 덩어리 암석에는 화강암, 현무암, 안산암이 있습니다. 석재 가공 도구로는 자, 쐐기, 먹줄, 먹칼, 붓, 매, 털이개, 도드락망치, 정 잡는 집게가 있죠. 석재 채취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토 제거 후 폐석과 균열이 심한 암석을 제거합니다. 둘째, 석재의 결과 전리를 따라서 정으로 쐐기 구멍을 뚫습니다. 셋째, 쐐기 구멍에 쐐기를 박아 넣어 석재를 분할합니다. 넷째, 용도에 맞게 작은 크기로 절단합니다. 석재 운반에 대해 알아보면 인력 운반은 등짐, 이목도, 사목도, 육목도 등 석재의 무게에 따라 운반되고요. 운송기구로는 발차, 동차, 구판, 설마로 운반됩니다. 석재 가공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다듬, 정다듬, 줄다듬, 도드락다듬, 날망치 다듬, 가공 정도는 축성 시기와 목적에 따라 가공 정도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5에서 7세기 신라성은 매다듬, 통일 신라성은 줄다듬으로 가공되었습니다. 석축 성벽 쌓기의 종류로는 바른 층 쌓기, 허튼 층 쌓기, 층지어 쌓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른 층 쌓기는 일정한 크기로 가공된 성도를 수평 줄눈을 맞추어 쌓는 방식이고요. 허튼 층 쌓기는 다양한 형태의 성도를 사용하여 막힌 줄눈이 되도록 쌓는 방식. 층지어 쌓기는 다른 크기의 석재를 2단에서 3단 정도의 높이에서 수평 줄눈이 되도록 쌓는 방식을 말합니다. 쌓기 방법으로는 들여 쌓기, 내 쌓기, 경사 쌓기, 규형 쌓기가 있습니다. 나와 같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퀴즈를 통해 이제까지 들려준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성곽과 토목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